자, 실적과 그리고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성장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현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날 어떻게 보면 약간 지수만 보면 충격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어땠습니까? 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빅테크 실적 실망 여파로 2022년 이후 최악의 일일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25% 내린 39,853.87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31% 밀린 5,427.13에 마쳤는데요. 2022년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낙폭이 컸는데요. 나스닥은 어제보다 3.64% 하락한 17,342.41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또한 2022년 이후 최대 1일 하락폭을 보이며 올해 최악의 날을 맞이한 겁니다. 오늘 주요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데는 빅테크 업종들이 일제히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테슬라가 2분기 이익이 예상치를 밑돌고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실적도 신통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속되고 있는 AI 랠리가 종점에 달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두 회사의 실망스러운 보고서가 나오면서 증시 전반에 불안감이 퍼진 분위기인데요. 매그니피센트 7 중 두 기업의 실적이 악화하자 나머지 기업도 동조에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6.8% 급락했고 메타는 5.61%, 마이크로소프트는 3.59%, 애플과 아마존은 2%대로 모두 큰 폭 떨어졌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투자자들이 2분기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올해 뉴욕 증시 상승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욱 컸는데요. 특히 거의 한 달 동안 주인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슬라가 12.3%나 급락했습니다. 이에 시총이 하루에 134조 원이 증발했고 연중 수익률도 다시 마이너스 13%로 돌아섰습니다. 테슬라가 2분기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을 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2분기 순이익은 14억 7,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나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순이익은 0.52달러로 43% 줄면서 월가의 예상치인 0.62달러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로보택시 출시 일정도 미뤄진 게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는데요. 당초 머스크는 로보택시를 8월 8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월 10일로 2달 이상 미뤄졌다고 밝혔죠. 머스크는 차량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통해 로보택시를 만들고 싶었다면서 몇 가지 다른 것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경우 검색과 클라우드 부문 성장에 힘입어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수폭 웃돌았습니다. 다만 핵심 사업 부문인 유튜브 광고 수익은 기대에 못 미쳤는데요. AI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커졌지만 생각만큼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이 적용했고 알파벳 주가는 오늘 5.02% 떨어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더 부크 리포트의 피터 부크버는 투자자들이 마침내 AI 비용에 눈을 뜨고 있다며 지금은 AI가 매출 창출보다는 비용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스콧 루브너 스페셜리스트도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다며 수익과 실적 전망은 반드시 좋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높고 까다로운 눈높이를 진짜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뉴욕 증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경제 지표도 뭔가 바닥을 잡아줄 수 있게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경제 지표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은 오늘 공개된 미국 제조업 경기 지표도 주목했는데요. S&P 글로벌에 따르면 7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49.5를 기록했습니다. 50을 밑돌며 위축, 50을 웃돌며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데 6월 51.6에서 2.1포인트 하락하며 한 달 만에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7개월 만에 최저치인데요. 고물가 장기화 기조로 원자재와 물류비, 인건비가 치솟고 선거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윌리엄슨 경제학자는 제조업은 다시 수축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의 실적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순환매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오늘 대형 기술주가 폭락하는 가운데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1.5% 하락에 그쳤는데요. 이는 최근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에서 소형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바이탈 놀리지의 아담 크리스타폴리 설립자는 기술주 문제는 실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외에 6월 물가 둔화로 시작된 격렬한 순환매 거래에 여전히 휘말려 있다는 점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불안감에 기술주에 대한 추가적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은 아직까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S&P 500 기업 중 25% 이상이 실적을 발표했고 이 중 80%가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은 다음 주에 공개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 다른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 실적에 따라 향후 전반적인 증시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이익에서 대형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빅테크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남은 이틀 동안에는 성장과 물가에 관련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내일은 먼저 미국 2분기 GDP 통계가 발표됩니다. 모두 3회에 걸쳐 발표하는 분기 GDP 통계 가운데에서 첫 번째인 속보치인데요. 미국 경제가 서서히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가운데 GDP는 연주 내 금리 인하 흐름을 좌우할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러나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로 1분기에 1.4%에 비해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또한 고용 둔화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 주요 지표입니다. 이 밖에도 6월 내구재 수주 예비치, 6월 도매재고 예비치, 7월 캔자스시티 여는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실적 발표로는 아메리칸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 CBRE, PG&E, 헤즈브로, 허니웰, 인터내셔널 등이 발표됩니다. 네, 금리 인하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실적들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